앞에서 산점도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이번에는 그 산점도를 좀 더 응용된 형태로 다루는 걸 하겠습니다.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좀 식별을 해야 됩니다. 그룹별로.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면 이 기호를 달리하고 그다음 색도 달리해서 이런 조합을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 각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룹화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팩터화 하잖아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문자로 변환합니다. 그런 다음에 숫자로 된 색상과 기호를 이제 변환할 것입니다.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이 피험자 18명한테 이 수면 부족이 반응 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관한 데이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텍스트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탭으로 돼 있는 거랑 이제 뭐 구분돼 있는 건데 맨 위에는 이제 제목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탭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리전 테이블일 거예요. 이렇게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만 뭐 실행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는 주소죠, 주소.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새 창을 열어서 이제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여기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사이트인데 데이터가 보이죠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하면 리액션 데이즈 서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 맨 앞에 이게 이제 뭐 번호고요.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이 실험 피험자 번호 308번이죠. 308번 쭉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. 10일까지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300 여기 9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10일간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308이라고 인식표가 붙은 이제 피험자, 여기는 309라고 붙은 시험자인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날에는 308초 이랬는데 수면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이 반응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이렇게 여기까지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람 건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요 한 사람은 이제 색과 기호를 줄 때 요거를 차용하려고 그래요. 이제 데이터 쭉 있어요. 자,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그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막 변하지 않습니까? 그걸 하려고 그러죠.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다. 그래서 이 개인 번호가 있고 날짜 이제 있어요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제대로 읽었나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쪽 이 X축에는 이제 뭐 얼마나 실험에 참여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반응 시간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X축과 제목 썼습니다. 만약에 이 변수 이름 지정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? 레이블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요일은 그대로 나타나죠. 그죠? 이거 아주 보기 안 좋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필요한 X축의 변수 이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R에서 확인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어드리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.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봤던 대로 읽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데이터일 건데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아까 확인한 것처럼.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가 있고요.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그 뭐죠? 이 반응 시간, 그 다음에 날짜, 그 다음에 피험자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자,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뭐 산점도 그려보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 좀 빈칸, 그래서 아무것도 짬보인 거죠, 그렇죠? 잠깐만요. 요걸 안 했네, 요거. 요걸 해야 되는데.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? 여기 지금 피험자가
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18명인데 이 18명에 대한 그 점 구분이 전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 뭐 찾기 어려워요. 첫 번째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에 연결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18명 각각 그룹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죠? 하나도 이제 뭐 어떤 그 유용하지가 않아요. 왜요? 어떤 피험자별로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잖아요. 여기서는 이 수면 부족이 이 반응 시간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평균 반응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 반응 시간이 이 정도다. 그러면 이 평균에 대해서 각 수면자는 수면 부족은 이 피험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하면서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. 우리가 강하지 않은 색상을 가지고 이제 피험자 연결할 거예요. 여기 보면 어떻게 좀 이제 뭐 이걸 강한 색상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여기는 그냥 연결만 하고 사실 이 점들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각 피험자를 이 날짜 지나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걸 이제 연결하려고 해요. 그런데 강하지 않은 이런 회색 선을 쓰고요. 그 다음에 아까 피험자는 308부터 이렇게 이제 범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피험자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 1번부터 18번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은 이제 아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? 이, 이 데이터에서 이 서브젝 있었잖아요. 아까 308번부터. 그거를 팩타로 이제 변화를 해요. 팩타로.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8번까지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숫자 변화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면 첫 번째 308번은 이제 그 1번이 되고 나머지 이제 쭉 되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 변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. 이런 기법을 다른 set에서 응용했으면 유용하겠죠. 그런 다음에 여기는 1번부터 18번 요거를 그 시계열의 이 좌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 점도 그리고 선도 하는 그렇게 쓸 겁니다.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x축에는 이 실험에 참여한 이 날짜 일수, 그 다음에 y축에는 이제 반응 시간, 그 다음에 점들을 찍진 않아요. 그런 다음에 제목만 줘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첨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피험자의 번호를 팩타 처리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별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번, 2번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건 팩타 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숫자로 해야만 숫자 쓸 수 있어요. 숫자를 쓰고. 그런 다음에 이 18명의 환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8명 환자가 아니죠. 피험자에 대해서 X축은 이제 어떻게 해요? 여기 이 날짜 수 중에서 여기에 이제 이 피험자 데이터 그러니까 1번부터 모으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각 그 피험자마다 10개씩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한 명씩 그거를 이제 점을 찍고 연결하는 거죠. 이런 거 할 때 자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꼭 있는 거대로 돌려보고 잘 나오는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빈 화면 그렸죠. 그 다음에 여기서 S 가지고 이 피험자 번호죠.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이 308번 붙은 이제 피험자 번호죠. 여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첨자를 만들었어요.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강의 노트 주어진 것처럼
이렇게 하면 이제 순식간에 그려집니다. 이렇게 순식간에. 그렇죠?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잘못됐죠? 빈칸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루핑을 돌려서 이제 하나서 그러는데 이런 거 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거 순식간에 그리지 말고 이거를 일 해보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다시 그려요.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그래요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K가 1인 경우만 그리는 거죠. K가 얼마일 때요? 1인 거. 그러니까 첫 번째 피험자부터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루핑을 돌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해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보면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피험자에 대해서 그려보는 거죠.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에서부터 뭐 그 마지막까지 해서 전체 루핑 돌리면 여기 완성하는 거죠. 자 여기 보면은 아직 이 똑같은 이 회색으로 칠해가지고 여기는 됐지만 그 다음에 이거 좀 좀 어려워요. 그렇죠?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연결은 그렇겠지만 점의 모양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 연결을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피험자별로 색깔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. 피험자별로 이 플라팅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달리 하려고 그래요. 그리고 색상이 채워진 걸 하려면은 이 플라팅 캐릭터가 21, 22, 24 이것이 여기서 유용해요. 안에 색깔 구분할 때. 그리고 처음 그 두 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은색이 아닌 색상 2부터 8까지를 쓰려고 해요. 그렇게. 그리고 세 번째 기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색상을 좀 달리하려고. 지금 요거 지금 총 이게 18명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는 7명 거, 두 번째 기호는 다시 또 7명 거, 그 다음에는 4명 이렇게 점기호가 세 정도 이렇게 쓰려고 해요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처음에 2부터 8, 처음에 7명이요. 그 다음 7명도 2부터 8, 그 다음에는 이제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쓰고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. 뭐든지 한 명씩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점만 찍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K가 그래서 1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까지 있겠죠. 1이면 18명이죠. 18명. 그래가지고 18명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? K가 1이면은 이 심볼의 첫 번째 심볼.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거. 그 다음에 컬러 1 그런 거는 다 뭡니까? 이거는 이제 윤곽선이죠. 윤곽선 좀 검은색으로 한 거죠. 자,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자, 여기서 했고요. 자, 여기서 심볼을 정해줘요. 이 궁금하면 이 심볼이 뭔지 이거 보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어요? 이 피험자에 대해서 21, 그 다음에 22, 24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. 자,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. 여기도. 그래서 피험자별인데 보시면 첫 번째 피험자는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쭉 돼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각 피험자별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처럼 이런 거 그렸잖아요. 그런데 이 피험자가 누군지 이 범죄를 넣기에는 공간이 없잖아요. 그죠? 이럴 경우는 어떻게? 여기다가 무리하게 넣지 말고 그냥 본문에 설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. 여기서 보면 가장 선명하게 보면 다들 좀 잠이 부족할수록 반응이 좀 느려지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세 번째 여기 피험자 요거는 수면 박탈 후에 빠른 반응을 보였잖아요. 뭔가 좀 충분히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 이런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기 위해서 소위 시각화를 하는 거죠.
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이렇게 시각화가 중요합니다.